2020년 5월 25일 암 선고를 받던 날 어머니가 낳은 나는 죽었다. 암이라는 단어는 나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나는 스스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지금부터 암이 내게 절망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대부터 80대까지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책을 뒤지고 또 뒤지는 김건강입니다. 오늘은 1년 3개월 동안 자연치유법만으로 암이 사라진 경험을 한 한상도 저자님의 책 사라진 암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 암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전립선암이 발견됐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단순히 50대 후반인 나이 탓을 해왔다. 암은 고통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질병이라고 했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킬 듯 덮쳤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시 암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암은 재발과 전이가 무섭다더니 재발 전이 전담병원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했건만 수술도 아니고 결과를 듣는 데까지만 2주일이 걸린다는 말에 맥이 빠졌다. 게다가 검사 결과를 듣고 조직검사까지 하려면 2달 반이 걸릴 테다. 나는 그동안 내 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해보았고 결심이 섰다. 그래,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면 몸부터 관리하자. 모든 것은 결국 몸 관리에 달려있다. 암이든 아니든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몸 관리는 해야 한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몸 관리에 집중하자. 그날부터 나는 음식 관리, 운동 관리, 마음 관리를 시작했다. 밀가루나 설탕, 커피같이 공장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육류와 우유, 계란 등 육식성의 식재료에게도 안녕을 고했다. 오롯이 과일과 해조류를 포함한 채소와 견과류, 현미로만 식단을 이루었다. 매일 새벽 5시면 산책이나 등산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1만 보씩 걸었다. 단 하루도 예외는 없었다. 그렇게 2달 반 동안 나 스스로의 생체 실험은 계속되었다. 조직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암 확진 판정이었다. 실망하고 주저앉을 틈이 없다. 의사의 말대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할 것인지 2달판의 생체 실험대로 자연치유의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일주일 뒤로 예정된 면담에서 담당 의사는 확진 사실을 알려주며 수술을 권할 것이다. 조직검사에서 종양의 악성도가 중간치인 7로 나왔으니 수술을 하면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수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수술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인해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미봉책이라는 것을,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요실금 등 수술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자연치유 방식이다. 음식 관리와 운동 관리와 마음 관리를 통해 세포의 기능과 활동을 강화하여 몸이 스스로의 힘으로 암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증상인 종양 제거보다 종양의 원인이 되는 세포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다. 나는 주저없이 자연치유의 방법을 선택했다. 항암 치료는 암 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멀쩡한 다른 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갖가지 부작용이 존재한다. 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질병은 면역과 관련이 깊다. 그렇기에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인 현대의학에만 내 몸을 맡길 수는 없다. 현대의학이 말하는 수술이란 암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술도 항암 치료도 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머릿속에 번쩍거리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나의 잘못된 식습관이었다. 나는 라면을 가장 좋아하며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즐겼던 음식들이 내가 암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다. 자연치유를 위한 공부를 하던 중 알게 된 흥미진진한 사실이 있다. 진화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육식 동물보다는 초식 동물에 훨씬 가깝다는 것이다. 장의 길이나 치아의 모양 등이 가장 유력한 증거다. 그런 인간이 고기를 즐겨왔으니 탈이 나는 것도 뻔하지 않을까 말이다. 물론 5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쌓아온 나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어떤 정보가 내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취사 선택하는 과정 또한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다짐했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 상상했다. 에스키모인들은 동물의 피를 묻힌 칼을 얼음 속에 숨겨둔다. 그렇게만 해두면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다가와 숨겨둔 칼을 알아서 핥는다. 어느 순간 얼음이 녹고 칼이 나왔을 때 자신의 혀가 베어서 피가 줄줄 흐르지만 늑대는 그것이 제 피인 줄도 모르고 맛있게 핥아먹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늑대가 스르륵 쓰러져 버리는 것이다. 지금껏 제 몸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어왔던 모든 음식들, 나는 에스키모인들이 사냥하던 늑대와 뭐가 달랐단 말인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내게서 내 몸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집행명령이요, 나 스스로 내 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뇌 구호였다는 사실을. 암은 결국 내 몸을 타인에게 맡기고 되는 대로 행동한 내 무지의 대가였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관리를 시작하고 2주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체중의 변화였다. 2주 만에 8kg이나 빠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빼기 위해 내가 의도한 것이었다. 또한 심각한 원형 탈모였던 내가 머리숱이 늘어나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경 없이는 TV 자막도 읽을 수 없었던 내가 시력이 좋아지는 것도 느꼈고 발 뒤꿈치도 깨끗하고 매끄러워졌다. 정수리의 탈모와 근시, 그리고 발 뒤꿈치 각질. 생각해보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단 조직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음식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자 소화작용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소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어 세포활동이 촉진된 것이었다. 그러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혈압이었다. 그 길로 나는 영월의료원으로 달려갔다. 언제 어디서 재도 140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았던 혈압이 관리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비로소 실감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내 몸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암 또한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공부를 해보니 암도 결국 같은 문제였다. 독소와 노폐물로 인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암세포요. 암세포가 쌓이고 쌓여 덩어리가 된 것이 암종양이었다.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탈모나 각질과 다를 바 없었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나 스스로 주치의가 되어 부단히 내 몸을 살피고 소통한 것, 바로 그것이라고. 읍내 병원에서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3개월 만에 암이 사라졌다. 정확히는 암 종양이 사라진 것이다. 의사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내게서 저절로 암이 사라진 것이 놀라웠는지 3번이나 검사를 다시 해야 했다. 하지만 전립선 암의 진행 척도인 PSA 수치는 10.6에서 0.006으로 떨어져 정상이 되었고 NK 면역세포 활성도 검사에서는 보통 사람의 무려 약 3배가량 높게 나왔다. 나는 암을 하늘의 선물이자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 암은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졌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수술도 하지 않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자연 치유를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전담시설에서 요양을 한 것도 아니요, 산삼 같은 영약을 먹은 것도 아니다.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유지했다. 가족, 친지 몇몇 외에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평소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와 달리 내적인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몸에 좋은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었다. 육류와 생선, 우유와 계란, 밀가루와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그리고 현미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다.
암을 치료한다는 생각 대신 몸과 마음을 재생시킨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것뿐이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에 가까운 것을 묵묵히 실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살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통풍도 사라졌다. 탈모가 멈추면서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시력도 좋아졌다. 수시로 찾아오던 설사와 변비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암도 저절로 사라졌다. 이 책은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일상에서의 상식적인 실천을 통해 암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한 지난 1년 3개월의 경험과 사유의 엮음이다. 암과 같은 만성질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 초래하고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 치료와 회복 또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니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외부로 향하는 시선과 관심을 내부로 돌려야 한다. 내가 주치의가 되어 내 몸을 알고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의 길이요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길이다. 한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전문의는 이 책의 저자 한상도님에 대해 자신의 병과 몸이 작동하는 원리, 고장나는 이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서 암을 이겨낸 저자야말로 최고의 암 전문가라고 극찬합니다. 암은 전인적인 병이다. 환자의 식습관과 사고방식, 생활습관, 감정, 의지, 스트레스가 어우러져 생겨난 병이다. 이런 병의 경우 치료의 핵심 주체는 환자일 수밖에 없다. 순수한 생활습관병이자 전인격적인 병을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의사에게 모조리 내어 맡긴다. 그럴 경우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암이라고 불리는 혹을 제거하는 업무에만 매달리는 것밖에는 없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살아오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자는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국 암을 이겨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는 동안 건강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질병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자는 암이 절망으로 와서 축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프면 의사나 약사에게만 의존해왔던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활 패턴과 식습관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망쳐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몸과 질병에 대한 공부로 알게 된 정보를 흘려듣지 않고 생활에 적용하고 새롭게 태어난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 책을 읽어야 할 대상은 암 환자나 그 가족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건강에 무지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상도 저자님의 이야기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이 책을 읽고 따라만 해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마저 생기게 해주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따끈따끈한 건강 관련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